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역서에 봤던 자 우리 바닥 면적이랑 들어가는 에폭시 라이닝 바닥 면적이랑 자 천장에 들어가는 면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에폭시 라이닝 1층 바닥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건 어차피 지금 뭐 형태가 좀 이렇게 직사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캐드로 어차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캐드로 한번 그냥 P라인으로 따가지고 전체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캐드로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먼저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자 먼저 작업하지 않더라도 저랑 같이 캐드를 열어서 도면에서 자 요 지금 수량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집 보면 이제 바닥 보면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유리가. 그래서 바깥 부분은 지금 데크이고 다른 마감으로 돼 있다고 보고 안에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PL 해서 자 먼저 요 안쪽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유리지 안쪽으로 자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다 제가 벽체죠. 그래서 여기가 마감이고, 지금 계단실 같은 경우도 지금 계단 위랑 이런 부분들도 창고에 계단 부분들도 자 에폭시 라인이라고 보고 자 이 벽체까지 이쪽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따라가서 이쪽은 주방 쪽은 우드 데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쭉 따라와서 자 이 부분 자 요 부분이 지금 1층에 에폭시 라인에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자, CS 창을 열고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면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63.16이 나왔네요. 63.16. 그래서 자, 내역서에다가 바로 그냥 적을게요. 잊어버리지 않게. 63.16. 수량이 63.16. 네, 저기서 63.16이 됐고, 지금 자동으로 제가 수식을 반올림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에폭시 라이닝 바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보면 자 2층은 여기 화장실 부분만 바닥이 타일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자 유리 있는 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PL 엔터. 이거 잘못 들었네. 자 잘못 됐네요. 지금 요거는 이 파일이네요. 자 이 파일로 다시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입니다. 유리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보면 그 테이블 지금 제작 의자죠. 제작 의자 안쪽 밑으로 다 에폭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벽인데까지. 여기는 덤웨이터 엘리베이터 홀이니까 물건 나르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 아마 다른 뭐 벽체가 생긴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복도 화장실 안쪽에 조그만 복도까지 에폭시로 하고 자 P라인으로 쭉 따고요. 자 여기는 지금 계단실이에요. 이제 계단실 핸드레 같은 경우 그냥 포함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꺾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 2층의 바닥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92.52네요 92.52. 그러면 여기다가 92.52 제곱미터 되죠. 2층 아무래도 1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주방도 있으니까 주방을 빠지고 하기 때문에 2층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장 봅시다. 천장에 VP 도장 얼마큼 들어가는지. 자 이것도 봅시다. 여기도 다 VP네요. 여기 VP고 주방 쪽 홀 여기 보면은 여기 카운터 있는 부분 상부는 VP 도장이에요. 주방만 SMC 천장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따봅시다. P라인으로 같이 쭉 따서 자 여기까지 쭉 이니까 벽체 중간에 날개벽 같은 경우는 상부에 다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창고 위쪽도 어차피 뭐 도장 하나만 해야 돼. 어차피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계단실 위쪽은 사실은 계단실 위쪽은 2층에서 한 번에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빠져야겠죠. 그죠? 여기 2층에서 계산할 거니까 2층에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사실 빠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합시다. 이렇게
빠지고, 창고 같은 경우는 뭐 마감을 안 하, 여기 좀 애매하죠, 그죠? 창고는 또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실 같은 경우도 안쪽에 그래도 마감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계단 있는 상부만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따로 빼서 1층의 천장 부분. 자, 1층의 천장 부분, VP 도장 들어가는 부분이 면적이 74.44네요. 74.44.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73.44 됐고요. 맞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2층 천장 봅시다. 2층 천장. 2층 천장은 그냥 다 하면 되겠죠. 여기 계단실 상부에 요 천장, 요 부분이 천장이 1층 부분에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화장실 있는 부분만 빼고 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 계산을 해보고, 자, P라인으로 일단 따서 그래서 딱 계산을 해보니 P라인을 다 땄습니다. 따서 보니까 면적이 94.45, 92.45 똑같네요, 그죠? 바닥이랑은요. 92.45니까 92.45 하면 9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수량을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파악 안 된 게 도어죠. 도어 프레임, 도어는 이제 도어 프레임하고 도어 문짝으로 보통 이제 공사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어 프레임은 문짝을 뗀 다음에 프레임 도장하고, 그런 문짝을 다시 이제 샌딩하고 좀 전처리 한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다시 도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짝 제작하는 게 아니라 도장만 하는 거니까. 자, 도장만 하는 거니까. 문짝은 지금 단가는 정해졌어요. 단가는 지금 10,000원에 45,000원. 재료비가 10,000원에 자재비가 이제, 인건비가 45,000원 들어간다고 보고, 자, 개소만 파악하면 되겠죠. 자, 도면을 보고 개소를 파악해 보니까, 문짝이 2층에만 있죠. 1층에는 없는 걸로 보고요. 2층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문짝이나 뭐 오픈시 라카 같은 데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6개나 있네요. 6개 있고 창고 하나 밑에 있죠. 아, 요거는 슬라이딩 도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마감은 인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뺄게요. 빼고, 자, 2층에 있는 요 문짝만 6개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총 개수는 6개. 6개 들어가고, 이제 단가를 하면 되겠죠. 이제 에폭시 라이닝 하는데 두께 3mm 에폭시 라이닝 하는데 단가를 이제 1위 단가를 찾아보면 되죠. 여러분 같은 시트에 있어요. 같은 시트에 보면 내역서 다음 시트에 요 도장 1이 있죠. 아까 봤던 거에서, 자, 우리 에폭시 라이닝 찾아봅시다. 여기 분홍색으로 칠하는 거 있죠. 14,500원에 15,000원이네요. 14,500원에 15,000원. 그래서 14,500원에 자재비가 14,500원에 15,000원. 14,500원, 15,000원이면은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아주 뭐 싼 거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보통 타일 같은 거 시공할 때 보통 타일로 시공한다고 한다면 보통 금액이 뭐 비슷하게 나와요. 싸게. 사실 타일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뭐 한 2만원, 3만원짜리 있죠. 근데 P타일 같은 걸로 하면 좀 더 싸겠지만, 그래서 금액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타일로 하던 에폭시로 하던. 자, 에폭시 같은 게 생각보다 그래도 금액이, 인건비가 꽤 많이 나오죠. 인건비가 요거 60제곱미터 하는데 거의 100만원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층 바닥에 에폭시 도장 하는데 한 2명이서 그래도 이틀 작업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20만 해서 이틀 작업.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얼마큼 샌딩을 하고 얼마큼 더 빈티지한 효과를 내냐. 이건 사실
작업자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시멘트 미장하듯이 한 다음에 에포시 뿌리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멘트를 이제 칠한 다음에 약간 빈티지 나게끔 이제 그라인더로 살짝 금이 나게끔 살짝 금 나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사실 노하우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작업 기간도 좀 많이 걸리고 샌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보통 뭐 대리석 뭐 타일을 시공하는 아까 고급 타일 시공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 대략적으로 FC 그냥 뿌려버리고 그 몰타일로 그냥 대충 칠하고 대충 그냥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약간 덮는 그런 식의 작업으로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폭시 라인은 2층도 보면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14,500원에 15,000원. 자, 이렇게 해서 2층 에폭시 라인이 됐고요. 그래서 에폭시 작업하는 데만 거의 뭐 한 지금 400만원,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작업 봅시다. VP 작업 페인트 단가를 보도록 할게요. 비닐 페인트를 찾아보니까 7,000원, 9,000원이죠. 미역세 7,000원, 9,000원. 자, 7,000원. 자, 9,000원. 그래서 에폭시 작업 밑에 2층도 마찬가지로 7,000원, 9,000원. 작업해서 하면 1층, 2층 합쳐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만원. 2명 나와서 작업을 했을 때, 한, 2명 나와서, 사실 저거 작업 많이 걸리진 않은데, 자, 2명 나와서 한 며칠 하는 거죠, 그래도. 샌딩하고, 퍼티하고, 샌딩하고, 중도, 화도, 정벌 칠하고, 그렇게 5번 칠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5일 정도는 걸리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작업한다 해도 5일 작업하는 거니까 인건비로 치면 250이니까 2명 딱 인건비가 인건비로 치면은 얼마예요? 지금 인건비로 치면은 200만원, 150만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150 정도. 그러니까 20만원 쳐가지고 20만원 열품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200만원이잖아요. 150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을 조금 널널하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퍼티하고 샌딩하고 하도 중도 정벌 이렇게 다 칠하고 나면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건 굉장히 빡셉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그냥 바탕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석고보드 같은 경우로 처리했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석고보드가 아니라 뭐 미장이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미장 말고 다른 걸로 돼 있거나 하면 또 그걸 또 벗겨내고 또 바탕 작업하는 게 힘들어요. 뭐 기존에 뭐 딴 도장이 돼 있거나 또 벽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 필름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 그걸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뭐 바탕면 자체가 조금 잘 돼 있거나 기존에 또 뭐 비싼 마감 도장 형태가 마감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 좀 더 작업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조금 정확하게 시방서대로 안 하고 뭐 한 번 퍼티하고 2번 정도 도장하는 그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좀 그런 식으로 보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금액을 전체 보면은 자 790만 원이 나왔어요. 790만 원 나왔고 자 요거를 위에 가가지고 요까지 다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업체를 뭐 구하려고 업체 이제 작업자 도장 업체를 이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예가를 뽑아본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도장 업체한테 견적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전체 보니까 한 890만 원 정도 나오고 자 이거 만 원이나 절삭을 해서 1992원을 빼면 이제 89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890만 원은 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견적을 내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바탕면이 뭘로 있는지 현장 상황에서 봤을 때 바탕면이 뭐 그 전 작업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바탕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도장은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 작업, 공동상 그 전 작업에 바탕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 작업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건축 마감이 그냥 미장으로 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있는 마감재를 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다시 바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오히려 더 금액이 더 또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석고보드로 바탕 작업을 해놓고 그냥 도장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퍼티도 줄퍼티만, 실제로 줄퍼티만 해야 되고, 뭐 올퍼티까지 사실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줄퍼티에다가 뭐 퍼티도 3번 정도만 해주면 되고, 마감 잘 나오고, 그러고 나서 도장 한 2번 정도 칠하면 되기 때문에, 자, 바탕 작업이 잘 돼 있으면은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이 정리가 되거나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도장 금액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뽑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칠하는 정도 뭐 이런 거는 문제될 거 없고, 또 시방서대로 바탕면이 어떤 거로 돼 있는지, 그리고 공정할 때 시방서대로 할 건지 말 건지, 시방서대로 하면 훨씬 더 그 공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이 금액은 예를 들면 이 890만 원이 나왔다 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예가인 거고, 실제로는 입찰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도장업체 한 3군데에다가 입찰을 금액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890만 원보다 더 많이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거보다 금액을 낮춰서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뭐 이거보다 낮은 금액을 이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업체가 선정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업체를 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좀 따져봐야겠죠. 어떻게 할 건지, 바탕 처리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건지, 그리고 시방서대로 할 건지, 표준 시방서대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여부, 아니면 그냥 표준 시방서대로 안 하고 간략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FC 라이닝 같은 거는 뭐 도장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어디 갔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도장공사 관련된 또 대략적인 내용이랑 그 다음에 내역 작성 실습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